네, 강프로입니다. 자, 캠트로닉스 봅니다. 캠트로닉스 오늘 4% 빠졌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그쵸, 어저께 22% 정도 급등해서 끝났습니다. 자, 내용은 하나예요. 유리기판, 그쵸.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지금 주목받고 있는 내용은 유리기판입니다. 자, 한 가지 약간 불안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 불안한 요인은 여기 신용 비율이 지금 9%, 그쵸, 신용 잔고율이 9%까지 높아져 있는 점, 이 부분이 약간 걸려요. 하지만 고가 구간에 있고, 그리고 고가 구간에서 매물을 받아먹는 그런 구간에 있기 때문에 시세가 한 차례 더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고요. 무엇보다 유리기판 관련돼서는 지금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반도체 종목군들이 약간 소강 국면으로 들어갔어요. 한미반도체도 쉬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반도체 관련된 시세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리고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된 이후에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추가적으로 2분기 이후에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때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엔비디아는 지금 무조건 점유율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AI 반도체 관련된 시장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규모 자체가. 그렇죠? 그리고 이건 지금 초입 단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인터넷 시대가 왔었던 뭐 99년, 2000년 이럴 때 있잖아요. 인터넷 속도가 이렇게 좀 급격하게 빨라지던 그 시기. 그 시기에 다들 아시겠지만 닷컴 버블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이 안착이 됐고 정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AI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터넷 시대가 어떻게 정착이 됐는지를 봐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은요. 전부 다, 그쵸? 반도체를 포함해서 AI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지금 나스닥에서 시가총액 1, 2위를 다투는 그런 기업들이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쵸? 애플도 이제 시작했죠. 이번에 아이폰 17인가에는 애플의 M4 칩셋까지 달려 나오면서 AI 부분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많이 조금 더해서 나옵니다. NPU 관련된 그 범위가 상당히 넓어진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I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의 돈을 버는 기업들은, 그쵸? 지금 당장의 돈을 버는 기업들은요, 반도체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에서도 앞으로 선적돼 있는 과제들이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효율을 높이는 겁니다.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기는 덜 먹고 성능은 유지되거나 높아져야 돼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전성비라고 합니다. 전성비를 높이는 게 지금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최근에 일진전기, 뭐 가온전선, 뭐 변압기 관련된 거 효성중공 오늘도 17% 넘게 올랐는데 이런 종목군들 왜 올라요? 전기 부족 사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리 가격 왜 폭등해요? 그렇죠? 전기 공사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I 시대가 와서 나오는 효율을 높여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전도율이 높은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고요. 그 중에서 대안으로 떠오른 게 유리기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식시장의 특성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고요.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가격이 먼저 반영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실적은 늦게 떠요. 즉 기대감만으로 올라간다는 건데 상용화는 안 됐지만 상용화가 안 된 이유가 비싸서고요.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은 있지만 너무 비쌌기 때문에 시장성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돈을 생각하지 않고 그쵸? 수요를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온 겁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이게 상용화를 거쳐서 대량 생산 체제로 들어가면 지금의 PCB, 그쵸? 지금의 PCB보다는 가격이 비싸겠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가격이 안정되는 그런 구간이 오겠죠. 그때가 되면 상당히 조금 이 평가치, 그쵸? 평가를 받는 게 기대감이 아니라 숫자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즉 실적 기준에서 숫자를 찍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그렇게 뭐 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를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은 캠트로닉스가 유리기판으로 인해서 돈을 버나요? 안 벌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다고요.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하이닉스가 23년도부터 꾸준하게 주가가 올라왔는데 실적을 전환시킨 건 상승한 지 1년이 지난 이후입니다. 이번 분기부터예요. 그렇다는 건 주가는 먼저 상승한다는 게 증명이 된 거고요. 이 구간에서 다음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캠트로닉스, 즉 유리기판 관련주입니다. 유리기판 관련주들의 범위는 넓어요. 자, 하나씩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캠트로닉스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강하고요. 뭐 필옵틱스,
그쵸? 그리고 YC캠, 그리고 대형주 단으로 넘어가면 SKC, 그쵸? 이런 쪽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 대형주군에서는 무언가 실적 기반이 안 되면, 그러니까 그런 거죠. HBM처럼 지금 당장 만들어서 납품하면 돈이 되는 쪽, 즉 하이닉스는 시세를 낼 수 있지만 SKC 같은 경우에는 숫자를 찍기에는, 그쵸? 유리기판으로 숫자를 찍기에는, 즉 실적을 찍기에는 아직까지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기대감만 가지고 있는 중소형주군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그 중에 하나가 캠트로닉스고, 지금으로서는 뭐 필옵틱스도 강하고 YC캠도 강하지만 단기간 봤을 때는 캠트로닉스의 상황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우리가 가격을 잘 잡는 것만이 주식시장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 가격을 잘 잡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여기 캠트로닉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2주 안에, 그렇죠? 2주 안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격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기대감을 수치화시킬 수 있는 건 가격 말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우리는 2주 안에 수익 전환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요,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고요. 무엇보다 캠트로닉스의 변동성, 즉 신고가 구간에서 변동성이 상당히 커져 있기 때문에 캠트로닉스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2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캠트로, 자, 캠트로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캠트로닉스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가격을 기준에서 봐야 된다고 누차 강조를 드렸는데, 이렇게 가격 기준에서 봤을 때 내가 어떤 정도의 매매를 할 수 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여기 전기 관련주도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어때요? 대한전선, 그쵸? 신고가 구간에서 매수를 했을 때 정확하게 한 2주 정도 기간 동안 25% 정도의 수익, 그쵸? 매도 기준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뭐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뭐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거 75%, 정확하게 3일 걸렸죠. 이런 식의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의 0606 화면, 그쵸? 내가 매매한 내용이 그대로 찍혀서 나오는 화면입니다. 그쵸?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요,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자, 어저께 5월 16일 성호전자 캠트로닉스, 정확하게 어저께 이야기를 드렸죠. 캠트로닉스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캠트로닉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제가 계속해서 매매를 해온 결과 어저께 급등을 했고, 오늘 4%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S가 없죠. 매도를 안 했습니다. 다음 주에 상황 보고 어느 정도 타점에서 다시 매도를 하고 다시 잡을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그쵸, 다 공유를 실시간으로 해드릴 거고요. 무엇보다 계속해서 제가 신고가 구간에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고가 구간에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을 잡아야 되는지 다 실시간으로 공개를 해드리고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무료로 다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 그리고 좋아요 2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캠트로닉스를 포함해서 유리기판 관련주들 모두,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 모두는 미래 가치를 가격이 먼저 선반영합니다. 가격이 올라가는 구간을 매매를 해야 되는 건 우린 그것 때문에 그렇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쵸, 가격에 대한 파악 그리고 가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게 되면, 자, 자람 테크놀로지 75%,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 DI, 자 보세요, 22%, 18%, 26%, 그리고 오늘 폭락 나온 HLB 1월 달부터 매매해서 30%, 18%, 13% 이렇게 수익을 냈고요. 그리고 빠지고 나서 마지막 반등 구간까지 제가 매수한 결과 4.5%의 수익 내고 오늘 하한가를 갔습니다.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걸 이해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매매가 가능하니까 와서 배우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캠트로닉스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신고가 종목만을 공략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가격을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하게 가격을 추적 관찰을 해야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성과 그리고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